이 분야의 고객 경험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라면 의식적으로 다시 내리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요즘 AI가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AI 시대 리더십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리더십 교육을 하면요, 우리 리더분들을 이렇게 배 선장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배 선장 역할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배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 배에 조타기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아니, 가고 있기는 한데 안개가 너무 껴서 그 항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되었지만 어떡해요? 이 역할이 맞나?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됐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변할 속도가 워낙 빠르고 복잡하니까 과거의 경험과 그 방법들이 지금은 전혀 통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 이로 인해 리더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압박을 갖고 느끼고 있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대 리더들은요, 업무 혁신과 그래서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팀원들에게 그 권한에 대한 것들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더는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는 큰 책임감과 함께 불안감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조직 문화와 가치입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혁신적이고 그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포용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오늘날의 리더의 필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리더는 그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은 배에 올라탔는데 어떡해요? 지금처럼 파도가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 왼쪽으로 치면 왼쪽,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리더십의 책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 우리 직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주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의 팀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신뢰를 향상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교육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알고는 있는데 왜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상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 회의나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들을 이슈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진짜 많으시죠. 그런 회의 때 리더인 내가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구만. 이렇게 툭 말을 제가 던졌다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 스스로가 의도치 않게 문제 해결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내리기 효과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처음 접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그 심리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보신 적 있으시죠? 다시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배는 이쪽에서 조금, 이쪽에서 조금만, 그 주변만 맴도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처럼 리더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프레임이 될 때 결국은 전체 사고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산 문제라고 하는 그 어떻게요? 닷을 내리는 순간 팀의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산. 어떻게 확보하지? 어떻게 아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뭐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닷내리기 효과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는 경쟁사를 이기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과 이 분야의 고객 경험을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리더가 이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 리더가 어떤 닷을 내리느냐에 따라 팀의 우선순위와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된 닷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라면 의식적으로 닷을 다시 내리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예산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자, 이 슬라이드 가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한번 저는 눈 감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마 저도요, 이렇게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검정 화면에 C:// 커서가 껌뻑껌뻑 하던 거. 그것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AI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질문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인간, 결국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라백의 역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AI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역량에 대한 거. 사실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역할들 더 이상 줄어드는 거,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너무 유명했던 그림이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생성형 AI 미드저니를 통해 900번이 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이 작품인데요. 900번의 프롬프트, 처음에는 AI가 이 정도는 해주지 뭐 900번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실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 이 작가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어를 바꾸고 콤마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은 까칠할 법한 AI와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동안 대화해보지 못했던 AI와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에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활용점장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시대에 뭘 하셔야 돼요? 결국은 AI만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AI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결국 리더십의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고립타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고전적 이 5가지 질문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꺼내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요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술 자체의 화려함에 매몰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피터 드러커의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을 되돌려 놓는데 많은 생각들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들인 거죠. 사실 이 질문들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죠. 지금이야말로 이 질문을 다시 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사업의 목적은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런 식의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라고 한다면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5가지 리더십의 실천 방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자기 성찰, 공감, 다양성 종주, 팀워크, 비판적 사고 장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부서에 새로운 AI 도구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냉담합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어떡해요? 이거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또 이거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 나 제대로 일도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도구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요? 주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부터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 그 AI 도구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나 내가 이거 다른 조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 결국은 나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찰들을 통해서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됐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떡해요? 우리 직원들이 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들의 눈높이에서 공감이 될 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이 존중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직원들이 뭔가 이런 도구에 대한 것들이 사용의 필요성들을 느끼고 또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들을 가지게 되고요. 스스로가 그 주체자가 돼서 스스로가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갖지 않을까요? 다만 AI라고 하는 이 활용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답을 그냥 믿기보다는 AI의 결과들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들을 갖게끔 우리 직원들을 장려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현장에서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AI 시대, 결국 AI 대전환의 시대, 우리 리더십 잘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AI 시대에 결국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교재에다가 한번 쓰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